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이 이제 밝아옵니다. 지금 뭐 새벽이라고 하더라도 6시가 새벽인가? 하여튼 뭐 어두컴컴하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기분 좋은 하루로 이렇게 시작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따뜻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술은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드십시오. 적당히. 축구도 보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천회장도 과음 안 하고 요즘 이제 몸과 마음을 또 심신수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나태해져 가지고 좀 제 자신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방송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방송 하루에 한 몇 개 시간 해요. 요즘 연력 좀 줄였죠. 7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10개씩 올리고 했었는데 좀 줄였어. 점점 줄어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하나밖에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체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 여러분들 체력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이 약하면은 정신 상태, 멘탈도 깨지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느 산속에 가난한 농부하고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아내와 살고 있던 가난한 농부가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그 다른 마을에 가서 돈을 벌어오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네 머슴살이와 같은 거겠죠. 머슴살이. 그래서 아내 곁을 떠나기 전에 농부와 아내는 서로를 향한 믿음을 지키자고 굳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집을 떠난 농부는 한 20일을 걸려가지고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부잣집에서 무려 20년을 일하는 거예요. 20년을 일하기로 했죠. 농부는 주인에게 20년 동안 자신의 월급을 저축해 두기를 부탁을 한 거예요. 드디어 20년이 차가지고 농부는 주인한테 자신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럼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그런 제안을 내놓는 거예요. 20년간 번 돈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세 가지의 삶의 지혜를 들을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틀 동안 고민해요, 농부는. 그래서 20년간 번 돈 대신에 그 세 가지의 삶의 지혜를 듣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쌍뚱맞죠.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조목조목 그 세 가지의 삶의 지혜를 말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게. 그러면 대가를 크게 치르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네.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과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말게나. 과한 호기심은 다칠 수도 있다네.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절대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게.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이제 알려준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주인은 그에게 빵 세 덩어리를 주는 거야. 빵 세 덩어리를 주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빵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먹고, 이 세 번째 빵은 집에서 먹게나 하면서 이제 줍니다, 빵을. 그 농부는 이제 주인에게 감사해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야. 두벅두벅 갑니다. 첫째 날에 그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여행자를 만나요. 그 농부는 대답을 합니다. 20년의 노동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20일이나 걸린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여행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5일밖에 걸리지 않는 더 빠른 지름길로 안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농부는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주인이 해줬던 첫 번째 조언이 떠오르는 거예요. 농부는 지름길 대신에 긴 여정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노상강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어가지고 농부는 이제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룻밤을 머물기를 하는데,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큰 울음소리가 그를 깨우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문을 조금 열어봤어요. 하지만 주인이 해줬던 그 두 번째 조언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집주인은 그에게 말을 한 거예요. 호랑이가 밤에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었죠. 그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농부는 20일이 걸려가지고 집에 도착을 한 거야. 그 집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부푼 마음으로 딱 그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뭔가 집안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기쁨이 갑자기 충격과 분노로 변하는 거야. 응? 그의 아내가 뭔가 다른 남자를 껴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증오가 이제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는 달려가서 둘을 죽이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그는 주인이 말해준 세 번째 조언을 기억한 거예요.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헛간에서 잠을 자죠. 이제 해가 떠오르고 그는 마음을 진정하고 진정하기로 했어요.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를 다시 구하고 아내와 그의 애인을 죽이지 말자.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아내에게 자신은 항상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 아내는 문을 열고 그의 품에 이제 안겨오는 겁니다. 그는 아내를 거칠게 밀어내요. 그래서 슬프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믿음을 가졌는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면서 아내가 강하게 머리를 저는 거예요. 나는 어젯밤에 당신과 한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요 했더니 이렇게 농구가 말을 한 거죠. 근데 아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에요. 당신이 떠날 때 저는 임신 중이었고 우리 아들은 20살이 되었어요. 벌써 20살이 되었어? 하여튼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아내를 꼭 껴안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와 아들은 마지막 남은 빵을 먹기 위해서 마주 앉은 거죠. 그 농부가 또 빵을 자르니까 그 속에는 그가 20년 동안 번 돈과 이자가 고스란히 있는 거야. 와, 역시 감동을 주는 지혜의 글이죠. 지혜의 말이고 이야기이고. 하여튼 이런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 누구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쉽지는 않죠. 천회장도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겠더라고. 어느 순간 보면 막 욱하고 화내고 막 독설을 좀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데 저도 항상 이제 화를 낼 게 아니라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여튼 현명한 그런 태도와 삶의 지혜로서 이렇게 잘 대처를 해야겠죠. 하여튼 중요하고 재밌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들렸습니다. 좀 길었네, 이야기가. 일단 다시 삼성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삼성의 그 내년 실적에 대한 암울한 전망에도 7만전자의 그런 기대감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지난 2달간 그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수했는데 이제 주가를 떠받들고 있는 거죠. 있는 데다가 이 파월의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이제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다 전망이 나오는데 그 파월 의장은 지난달 30일이죠. 거기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그 연설에서 그래요.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은 12월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긴축 완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긴축.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후 보니까 삼성전자 막 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 막 6만 3천 원까지 막 찍고 올라가게 하는데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는 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냉탕과 온탕 사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월 30일 연저점 5만 1,800원을 경신했는데 그 이후로 지난달 28일 장중 한때 5만 9,800원까지 주저앉고 또 3주 만에 뭐 다시 또 5만 원대 진입하더라고.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가 있고요. 중국의 정세 불안 등이 그런 변수가 작용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이 된 거죠. 그러나 지난달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럼 분위기는 반전이 되는 거야. 또 이에 더해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언급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삼성의 주가가 7만 원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올해 9월까지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한 10조 2천억 정도 이제 팔아치워요. 그러나 10월 달과 11월 때 순매수로 돌아섭니다. 2달간 외국인의 그 투자자 외인들이 그 순매수 규모가 한 2조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그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목표 주가를 7에서 8만 원 정도 안팎으로 보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의 목표가를 8만 3천 원, 하나투자가 8만 2천 원, 하이투자 8만 원, 미래에셋 8만 원, 현대차증권 7만 8천 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NH투자증권이 7만 2천 원 제일 작게 봅니다. 최근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신규 투자 이제 축소, 감산을 추진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 3분기 이후에 메모리 업황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삼성의 대규모 투자는 메모리 반등 시기에 점유율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고요.
다음 메모리 반등 사이클에서 주인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밸류에이션 매력과 파운드리 선단 공장의 그 잠재력을 감안하면은 저점 매수 전략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삼성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컨센이 올해는 50조 원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한 26조 5천억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황은 안 좋다. 이 업황 안 좋은 걸 한번 겪고 이제 극복을 해야 할 겁니다. 거의 사이클 삶이라서 잘 버티면 또 기회가 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불황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경쟁사와 달리 인위적인 감산 없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죠. 업계에서도 삼성이 그 이번 불황을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이는 기회로 삼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시장 조사업체 따르니까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예상 매출액이 5,960억 달러 정도 돼요. 올해 매출 전망치가 6,180억 달러 대비했을 때 한 3.6%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 세계적인 경기 침체랑 고환율 여파 때문에 반도체 수요 감소가 내년까지는 지속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이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 매출은 올해 대비 한 16% 정도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감소세가 더욱더 크지 않겠냐. 업계는 업황이 내년 하반기 반등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호황기는 내후년으로 보는 것 같아. 이런 가운데 삼성은 유독 경쟁사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국내 경쟁사인 하이닉스가 내년 전례 없는 투자 축소를 예고한 것과 다르게 투자 지속을 약속을 했고, 경기현 사장은 최근에 지난 9월에 최근 반도체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시장 수요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 꾸준한 투자가 더 맞는 방향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일관되게 투자를 이어가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키옥시아와 달리 감산이 없어요. 시장 수요 위축에도 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 회복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의도야. 대비하겠다. 그래서 한 집만 부사장이 나서면 그래요. 지난달 초에 미국에서 열린 그 삼성 테크데이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밝혔고, 이와 같이 같은 달에 3분기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뭐 그렇게 못 박는다. 입장에 변함이 없다. 삼성전자가 이제 불황에 정면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회사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 위기에 몰린 경쟁사랑 달리요, 삼성은 규모는 줄어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말 기존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단기 금융 상품 보유액이 124조 원에 달해. 124조 원. 삼성은 돈이 많아. 124조 원이야. 이에 따라 그 삼성이 이제 업황이 회복될 때쯤 되면은 투자 효과를 뭔가 톡톡히 보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 2개년간 공급이 제한된 효과가 24년 이후 나타날 것이고, 이 디램 업황은 23년 하반기 반등을 시작해서 24년 이후에 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삼성은 이미 평택 P3 완공을 통해 가지고 클린룸을 확보하고 있어요. P4 또한 건설 중인 반면에 경쟁사 하이닉스는 M16 이후 추가적인 디램 팹이 없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또한 23년 KPX를 줄였기 때문에 그 단기간 내 공급 증가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시장 호황기 디램 ASP 증가에 따라 가지고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점유율 확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거야. 삼성전자처럼 좋은 기업 어디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모아야 돼요. 사진 속의 인물이죠. 우리 부진이 언니. 올 연말에 삼성그룹 임원 인사에서 비오너 가문 출신의 여성 CEO가 처음 탄생할 것인지에 대한 눈길이 쏠리던데, 현재 삼성그룹에서 오너 가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제외하면 여성 CEO는 한 명도 없다, 그런 거죠.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그룹은 이달 초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차례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에 첫 인사인 만큼 거기에 담길 이 회장의 메시지에 뭔가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비오너가 출신의 그 최초 여성 CEO 탄생도 그중 하나인데, 앞서 지난달 보니까 LG그룹은 4대 그룹사 중 최초로 여성 임원을 계열사 CEO에 임명을 하더라고요. 이정혜 씨죠. 이정혜. LG 생활건강 음료 사업부장 있는데 사장으로 승진했어. G2R은 그 박예리 부사장을 CEO로 선임했고,
삼성그룹의 경우 2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여성 CEO는 이 회장의 동생인 이부진이 유일하다. 그렇죠. 삼성은 그 4대 그룹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여성 임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은 CEO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임원까지는 비교적 열려 있는데 CEO로 가는 마지막 유리 천장은 너무 두꺼운 것 아니냐, 뭐 그런 반응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발표한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니까 삼성전자의 여성 임원 비율이 2010년도 1.4%에서 20년에는 6.6% 늘어요. 삼성이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 그 여성 임원 비율 10% 이상이죠. 하여튼 그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이영희 씨네요. 삼성 그 글로벌 마케팅 센터장이네. 부사장급이죠. 하여튼 유력 여성 사장 후보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영희 씨 이분이 꼽히는데 이 여성분도 나이가 좀 있네. 1964년생이에요. 유니레버 로레알 출신의 그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07년에는 그 삼전의 그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발탁됐고 2012년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갤럭시 시리즈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삼성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기여했다. 그런 평가가 있고 아울러서 뭐 김봉옥 씨가 있네요. 삼성 SD 부사장, 김영주 삼성 SDS 부사장도 물망이 오르고 이부진 사장의 그 부회장 승진 가능성도 힘을 받고 있어. 이 사장은 2010년 호텔신라 사장으로 승진한 뒤 현재까지는 뭐 경영 전면에 있는 그룹 내 그 유일한 여성 사장인데 지난 10월 이재용 회장 취임으로 이 사장이 거취해도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삼성 관계자도 그래요. 그룹 내부에서도 그 이 회장이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능력을 우선시하는 인사를 단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CEO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이제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관련해 이제 국제 표준 인증 한 2종을 이제 취득을 했어요. 인증. 그래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 보호, 그리고 시스템 운영 능력 이것 등을 입증을 한 겁니다. 삼성은 그 ISO가 제정하고 BSI가 인증하는 ISO 27001 그리고 ISO 27017을 동시 취득했다. 그럽니다. 동시 취득했다. 27001. 하여튼 ISO 27001은 그 정보보호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인증 중 하나라고 하네요. 99년 BSI가 정의한 그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규격을 바탕으로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 해당 그 인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과 뭐 접근 통제 등 11개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133개의 관리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한다. 좀 빡셉니다. 그리고 ISO 27017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하고 정보보호 관리가 국제 기준에 맞게 구축이 되고 운영돼야지만이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국가 그 표준 제정 기관인 BSI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영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술하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심사를 통해 가지고 삼성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능력 그리고 보안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됐음을 이제 확인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또 삼성은 이번 그 인증 취득을 통해 가지고 자체 운영 중인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운영 역량 그리고 기술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것으로 이제 보고요. 대외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은 그 클라우드 기술 확보랑 그 보안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뭐 운영 중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을 철저히 이제 보호를 해가지고 그 삼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뭐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 정도면 뭐 아주 뭐 땡큐지 뭐 예? 잘하고 있고 요즘 보니까 이 폰이 장난이 아니네 보니까 이게 완판까지 완판되는데 결국 8초를 8초 8초 225만 원짜리예요 삼성폰 야 마르지엘라 그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인데 8초 만에 완판됐다. 그 한정판 거래 플랫폼 그 있는데 그 크림에서 그러니까 크림에서 오전 10시부터 판매한 갤럭시 Z 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이 8초 만에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준비한 물량은 별로 안 돼. 100대밖에 안 되네. 100대인데 8초.
가격은 225만 5천 원, 기본형은 140만 8천 원보다 한 85만 원 정도 이제 비싸네요. 그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은 브랜드 시그니처인 그 색상인 백색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뭔가 내부 회로 형상을 후면 디자인에 적용을 했어요. 했고 이제 거친 붓으로 이제 표현한 그 페인트 브러쉬하고 엑스레이 스캔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제품 내부를 약간 보는 듯한 그런 반전 테마 하여튼 UX 디자인을 구현을 했네요. 보니까 그 하얀 캔버스에 회색 페인트를 칠한 듯한 뭐 비앙게토 기법이 적용된 가죽 케이스, 그리고 메종 마르지엘라의 그 액세서리를 상징하는 숫자 11이 링 홀더에 각인된 그 실리콘 넘버링 케이스가 이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탐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한번 구입하세요. 갤럭시 이제는 4 나왔으니까 이제 5 사야죠. 5 이제 플립 5.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주구장창 떠들어도 할 게 너무 많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